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은 무려 242대의 T-34 전차를 끌고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당시 우리 국군은 전차는 물론이고 북한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 자체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강력한 전차 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그때 그 시절. 만약 우리나라에 적절한 수준의 전차 전력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전차는 0, 자주포도 0. 진짜 전차하고 자주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는 기갑 비슷한 전력은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30대도 채 안 되는 수준. 그에 비교하면 북한군은 T-34 85 전차만 해도 242대, 그리고 Su-76 자주포가 150여 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우리 군에 줄 수 있던 전차라면 대표적인 건 셔먼이겠죠. 셔먼은 뭐 몇만 대나 만들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많은 나라에 공여가 되었고 6.25가 끝난 직후에도 우리 군에 수백 대가 원조된 만큼 미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6.25 이전에 20대에서 30대 정도, 그러니까 1개 중대에서 1개 대대급 정도를 지원하는 게 가능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운용하기도 힘들고, 다만 셔먼은 어쨌든 제대로 된 전차다 보니까 6.25 이전의 미국은 공격적 무기 제공을 굉장히 꺼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5 개전 이전에 미국이 셔먼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셔먼 공여가 부담스러웠다면 다른 전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셔먼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전차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사실 다른 선택이 없던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M24 채피 경전차, 그리고 M18 헬캣 구축 전차인데요. M24 채피 경전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6.25 개전 초에 미군이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져온 어떤 경전차인데, 문제는 이게 경전차, 즉 가벼운 전차긴 한데 너무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 장갑은 얇고 포는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T-34 전차의 주포를 못 막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북한군이 쏘는 14.5mm 대전차 소총에도 그냥 펑펑 뚫립니다. 그 다음에 M18 헬캣 구축전차가 있는데, 구축전차는 일종의 자주포예요. 장갑은 여전히 경전차만큼이나 얇고 심지어 지붕조차 없습니다. 대신 무게가 17톤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로가 열악한 당시의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꽤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7톤밖에 안 되니까요. 거기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도로에서는 최대 89km, 험지에서도 최대 42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무기를 주기를 꺼리던 미국 입장에서 6.25 이전에 우리 군에게 전차를 원조한다 그러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 장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얇지만 그 대신에 여기저기 다니기 쉬운 데다가 공격력이 T-34 85를 충분히 격파할 수 있어요. 주포가 바로 셔먼에 사용된 것 같은 76mm 포였기 때문이죠. 이 76mm 포는 구경 자체는 T-34 85의 85mm 주포보다 작긴 해요. 하지만 사거리나 관통력, 명중률 같은 종합적인 성능은 결코 많이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도 T-34와 셔먼이 맞붙을 경우는 먼저 보고 쏜 쪽이 이길 정도로 호각세인데, 특히 이 76mm 포 같은 경우는 발사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일단 쏜 다음에 두 발, 세 발을 계속 맞추기가 쉬워요. 실제로 셔먼하고 T-34가 싸웠을 때도 셔먼이 먼저 보고 맞춘 다음에 두 발, 세 발 계속 맞춰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M18 같은 경우는 장갑은 얇지만 방어전이면은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높은 확률로 먼저 보고 쏠 거고, 그렇다면 T-34를 격파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기동성이 높으니까 쏘고 나서 잽싸게 그 자리에 빠져나가서 이 격파를 면하는, 소위 말하는 히든런 전법을 구사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M18은 기동성이 좋은 만큼 갑자기 뭐 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물론 본격적인 전차도 아닌데다가 숫자 자체가 워낙 열세다 보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당시 능력을 보면은 미군의 원조를 받았어도
일개 대대득 30여 대 정도 이상 운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200몇십 대를 데려오는 북한군의 어떤 그 전력에 1대1로 대응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함락을 막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 함락을 짧으면 며칠,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늦췄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사실 서울 함락까지 흔히들 3일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3일이나 걸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쪽에는 변변의 대전차기도 모자라고 심지어 일요일 날에 장병의 절반가량이 휴가를 갔던 정말 그런 상황에서 기습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전차만 해도 242대를 갖고 왔다. 그런데 3일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원래대로면 그냥 안 멈추고 쭉 가서 다음날 정도에는 서울에 도달을 했어야 되는, 자, 그래야 되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이거는 북한군이 보전합동같이 기동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진격이 곳곳에서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군 전차가 한 대도 격파가 되면은 정말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막 진격이 멈추고 그러다가 막 수습을 하고 다시 진격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즉 우리 군에 제대로 된 대전차격이나 전차가 소수라도 있었으면은 서울 함락은 6월 28일이 아니라 최소 며칠, 길면 열흘 이렇게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서울이 함락돼도 며칠이 늦냐 아니냐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며칠만 여유가 있었어 우리 군은 훨씬 질서정연하게 병력을 모아서 대처했을 것이고 사관생도들까지 막 축차 투입한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울 함락 자체는 못 막아도 병력과 장비 대부분이 안전하게 한강을 건너서 방어선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육사단이 춘천 방면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울 함락이 실제 역사보다 며칠만 더 늦어져도 북한군의 전체 전쟁 계획은 실제 역사보다 훨씬 크게 어긋났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강 이남에 우리 군이 펼칠 수 있는 방어선이 실제 역사보다 더 강화되어 있을 것이고 북한군의 한강 도강 시점도 훨씬 늦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군도 실제 역사보다 훨씬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서 파병을 시작했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군의 진격이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결국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북한군을 파괴할 수 있는 전차가 20대, 30대 정도만 있었어도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온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